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중학교 체육부 복도 안은 늘 땀 냄새와 발자국 울림으로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주장 민수는 후배들에게 자연스레 우위에 설 수 있었죠. 그는 늘 자신이 지켜주겠다는 말을 내세웠지만 그 언어는 따뜻함이 아니라 억압의 그림자였어요.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얼어붙어 있었죠. 좁은 탈의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조차 차갑게 느껴졌고 웃음소리마저 명령처럼 들렸어요. 아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꺼내는 순간 모든 길이 막힐까 두려웠고 침묵 속에서만 숨을 이어갔어요. 피해를 겪은 건 지훈과 태민이었어요. 두 아이는 처음엔 단순한 장난쯤이라 여겼지만 곧 그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닫힌 체육관 안에서 이어진 정적은 그들의 어린 심장을 압박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땀방울 소리조차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고 창밖에서 흘러들던 바람조차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는 운동화 끈을 조이는 소리에도 온몸이 긴장했고 낯선 기척만으로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매일이 덫에 걸린 듯 도망칠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죠. 민수는 자신이 가진 지위를 무기처럼 활용했어요. 다른 선배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말은 위협의 가면이었고 후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교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밝았지만 지훈과 태민에게는 벽처럼 무거웠어요.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평범한 공간에서도 마음속은 얼어붙어 있었고 하루하루는 숨막히는 미로 같았어요. 아이들은 문득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에도 몸을 움츠렸고 그림자가 들이우면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듯 했어요. 그 두려움은 계속 쌓여갔어요. 시간이 흘러 졸업 이후가 되어서야 아이들은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얽매이지 않게 되자 지훈과 태민은 숨겨두었던 고통을 꺼내 보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이미 곰팡이처럼 번져 있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체육복을 입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벽에 부딪히는 공 소리조차 가슴을 죄어왔고 무대 위에 선 듯 떨리는 손끝은 자신을 배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재판정에서 민수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정 안공기는 냉혹했고 판사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죠. 피해자들의 진술은 맑고 단단한 벽처럼 서 있었어요. 민수의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번졌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속임수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나무 의자에 앉은 지훈과 태민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오히려 진실의 무게를 증명했죠. 방청석의 정적 속에서 판결문 낭독은 무겁게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사건의 그림자를 다시 마주해야 했어요. 법정은 차가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어요. 지훈과 태민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을 때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 하나하나에는 시간이 만든 용기가 담겨 있었죠. 청소년 시절에 겪은 공포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두 아이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는 닫힌 체육관의 냄새, 땀에 젖은 매트, 빗방울처럼 떨어지던 불안의 순간이었어요. 방청석의 공기는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고 재판부의 손끝에서 움직이던 펜 소리조차 심장을 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렸어요. 검찰은 사건을 위기에 의한 간음으로 규정했어요. 선후배 관계 속에서 형성된 권력은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라 굴레였죠. 민수는 자신이 가진 주장의 지위를 이용해 후배들을 억눌렀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저항할 수 없었어요. 운동부라는 공간은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벽으로 변해버렸죠. 훈련의 구령 소리조차 협박처럼 들렸고 매트에 손바닥이 닿는 순간마다 또 다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결국 법은 그 권력 남용을 분명히 지적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판결은 명확했어요. 법원은 민수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죠.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죄의 무게를 새기게 했어요.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판사의 목소리는 마치 돌기둥처럼 단단했고 나무 망치 소리는 긴 복도를 울리며 퍼졌죠. 지훈과 태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은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기묘한 호흡이었고 마치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자의 울음 같았어요. 하지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두 아이에게 남은 건 아직도 깊은 상처였죠. 운동장 모래바닥 위에 새겨진 발자국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훈은 여전히 체육관에 들어서면 목덜미가 차갑게 굳었고 태민은 휘파람 소리에 온몸이 움찔했어요. 일상의 작은 소리조차 상처를 건드렸고 기억은 불시에 솟아올라 심장을 죄었죠. 그 고통은 재판장의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따라붙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어요. 운동부의 세계는 좁고도 촘촘했어요. 선후배 관계, 학연과 지연이 그물처럼 얽혀 있었죠. 피해를 고백한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거대한 벽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았죠. 깨진 파편은 누구에게 튈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은 침묵했어요. 지훈과 태민이 목소리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체육관 벽에 붙은 낡은 우승 트로피조차 아이들에게는 위압의 상징처럼 다가왔고 운동복마저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귓속말이 돌았어요. 누군가는 피해자를 두둔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해자의 말을 믿으려 했죠. 합의 아니었을까라는 억측은 화살처럼 퍼졌고 아이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어요. 지훈과 태민은 눈길을 피하며 복도를 걸었고 친구들의 속삭임에 어깨를 움츠렸어요. 하얀 운동화는 먼지투성이었고 그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교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와도 그 속에는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절망만 남아있었어요. 피해자의 부모들도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아이들이 꺼낸 진실은 부모의 가슴을 무너뜨렸죠. 왜 이제야 말했니? 라는 질문 뒤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얽혀 있었어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밤마다 문을 두드렸고 작은 기척에도 놀라 눈을 떴어요. 식탁 위 밥그릇은 늘 반쯤 남았고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부모는 재판정에서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은 분노의 증거였어요. 운동부라는 울타리는 원래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공간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울타리는 굴레가 되었죠. 훈련의 구령소리, 코치의 호루라기, 휘날리는 땀 냄새는 더 이상 성취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지훈과 태민에게 그것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죠. 이들은 운동장 모서리에 서 있을 때조차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를 느꼈어요. 선배의 존재는 보호자가 아니라 감시자였고 후배들에게 남은 건 의욕이 아닌 상처와 절망뿐이었어요. 민수는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합의였다라는 말은 재판을 벗어나서도 메아리처럼 맴돌았죠. 그러나 그 말은 점점 더 공허해졌어요.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변명은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사회는 더 이상 그를 주장의 자리로 보지 않았고 남은 것은 차갑게 닫힌 철문뿐이었죠. 지훈과 태민은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어요.
체육계 전반에 스며든 위기의 문화가 드러난 거였죠. 주장의 말 한마디가 명령이 되고 후배는 그 앞에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지훈과 태민은 그 구조 속에서 무너졌고 법정에서야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판결은 내려졌지만 문제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마치 잘린 나무에서 다시 돋아나는 가지처럼 권위와 침묵의 문화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위험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지훈과 태민의 일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교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흔들렸고 창밖 운동장의 환호성은 그들에게 상처를 다시 꺼내 보이게 했죠. 필기구를 쥔 손끝은 작은 진동을 멈추지 못했고 교과서의 활자는 자꾸만 흐려졌어요. 친구들이 웃으며 떠드는 순간에도 두 아이는 벽 너머에서 고립된 듯 했죠. 가끔은 발걸음을 옮길 힘조차 사라져 복도 한편에 앉아 숨을 몰아쉬곤 했어요.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운동부라는 조직은 단단했어요. 그 안에서 위계는 곧 절대적인 힘이었죠. 주장의 말은 곧 규칙이 되었고 선후배 관계는 마치 쇠사슬처럼 이어졌어요. 지훈과 태민은 그 사슬을 끊고 나왔지만 여전히 그 압박은 어깨를 누르고 있었죠. 체육관 벽에 걸린 우승기의 금빛 천조각은 자랑이 아니라 굴레처럼 느껴졌어요. 과거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를 울렸고 아이들의 마음속엔 승리보다 공포가 먼저 떠올랐어요.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어요. 태민은 가끔 꿈에서 체육관을 떠올렸어요. 낡은 매트 위에 엎드린 채 숨을 고르던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때마다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죠. 깨어나도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방 안 불빛은 희미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밤바람조차 차갑게 몸을 감쌌어요. 태민은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다시 잠들기를 거부했어요. 꿈과 현실이 뒤섞이는 순간 과거는 끊임없이 현재를 덮쳤고 그 반복이 아이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지훈은 운동화를 신을 때마다 발이 떨렸어요. 끈을매는 단순한 동작조차 심장을 죄어오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운동장 모래가 발끝에 닿으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휘슬 소리는 귀를 찌는 경고음처럼 들렸고 친구들의 환호조차 자신과는 무관한 소음이었어요. 지훈은 자신이 아직도 과거의 그날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학교의 나날은 반복되었지만 그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교도소 담장 너머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죠.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며 억울하다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닫힌 철문과 무거운 자물쇠는 변명을 듣지 않았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만이 그의 하루를 지배했죠. 벽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는 점점 작아졌고 그 안에서 민수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조금씩 느껴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반성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재판 이후 사회는 체육계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바라봤어요.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려온 위계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선배라는 이름 아래 강요된 침묵, 보호라는 말로 포장된 억압,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판결문을 넘어 체육계 전체를 향한 질문이 되었어요.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피해를 방치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체육관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성취와 열정을 배워야 했어요. 그러나 지훈과 태민의 경우 그 공간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구령 소리는 명령처럼 울렸고 매트의 탄력은 자유가 아닌 속박으로 다가왔죠. 아이들은 뛰고 땀 흘리는 대신 움츠리고
고개를 떨궜어요. 누구보다 달려야 할 공간에서 도망치고 싶었죠. 운동부라는 울타리가 벽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의 꿈은 끊어지고 희망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미는 언젠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깊은 망설임이 있었죠. 운동화 끈을 매는 순간마다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붙었기 때문이에요. 지훈도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고 했지만 집중은 쉽지 않았어요. 교과서 한 줄을 읽다가도 불현듯 체육관 풍경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현재는 여전히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상처가 발목을 잡았어요. 치유는 멀리 있었고 회복은 더뎠어요. 민수의 범죄는 법적으로 단죄되었지만 남은 질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왜 아이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왜 어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그 답은 구조의 문제였죠. 학교와 운동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보다 성과를 우선했어요. 우승과 기록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 구조 속에서 약자는 늘 목소리를 잃었고 가해자는 힘을 누렸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체육계 전체에 던져진 경고였어요. 지훈과 태미는 여전히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어요. 두려움과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울려 퍼진 진술은 작은 불빛이 되어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그 불빛은 아직 희미하지만 언젠가 더 크게 타오를 수 있어요. 운동부라는 이름 아래 고통을 겪은 이들의 기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두 아이가 용기 내어 세상에 던진 의미였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